안녕하세요. 교통안전 일원인 교육 진행을 맡은 김미진입니다. 요즘 자가용 보급과 지하철 노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민의 발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교통수단은 바로 시내버스인 것 같습니다. 1920년에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우리 생활의 든든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첨단기기 도입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편리성은 좀 높아졌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이문용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시스템과 기계가 바뀌었는데도요.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날이 변하는 교통환경을 받아들이려는 운수회사나 운수 종사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중률이 높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시민들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네, 과거에 비해 환승제도의 도입 등으로 편리해졌지만 운전자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친절, 급정지라든가 운전자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해 주실 건데요. 강의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내용 들어주셨으면 하는지요?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지만 이번 시간이 자주 발생하는 버스 교통사고 예방과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교통 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통안전공단 교수 이문영입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은 많지만 오늘은 버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례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전에 비해서 버스가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운전기사분들이 더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진 것 같아요. 대체로 편했는데 운전기사분들이 가끔씩 핸들을 확확 돌릴 때는 움직임이 느껴져서 그럴 때는 불편함을 좀 느꼈어요. 저희들이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됐을 때 아저씨들이 급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발목을 많이 삐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먼저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일까요? 1번 답은 냄비 받침대인데요. 정력적으로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2번 답은 이동식 가방걸이인데요. 고정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관심을 가지고 화면에서 어린이가 돋보기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주변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내버스 사고 57건당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사상자 88명당 1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 약 11%를 점유하는 수치인데요.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버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신호위반 사고, 교차로 사고, 개문발자 사고, 야간운전 사고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전방에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전에 시선이 어디로 가 있나요? 교행하고 있는 운전자와 인사를 하는 관계로 전방에서 어린이가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접했을 때는 대처하는 시간이 늦어 결국 어린이와 충돌하게 됩니다. 운행 중에는 운전자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중요합니다. 전방을 응시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전방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와 같이 돌발 상황의 대처가 늦어 결국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신호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요? 다음은 교차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의 황색 신호는 일반적으로 3초간 점등됩니다. 3초간의 시간이 길지는 모르겠지만 서행하는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구간에 진입할 것인가 또는 정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하여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딜레마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변경 순간 운전자는 통과를 하려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 중 여의치 않자 급하게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차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셨나요? 운전자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무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잘 살펴 안전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특성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실까요? 본 영상은 운전자가 상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에 대한 주의가 산만함에 따라 우측 갓길에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시내버스는 승용차와 달리 앞바퀴 우측과 뒷바퀴 우측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앞바퀴의 궤적 바깥쪽으로 뒷바퀴가 통과함에 따라 인도나 갓길에 있는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문발차로 인한 사고인데요. 이번에는 개문발차로 인한 실제 동영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을 통해 탑승을 시도하던 학생이 문에 옷이 끼인 상태로 잠시 끌려가는 정말 위험한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앞문을 통해 탑승하려는 학생을 방치한 채 문을 닫아 학생이 넘어지는 사고인데요. 이번 동영상을 통해 개문발자 사고는 바로 인사사고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개문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사이드 밀러를 통해 접근하는 보행자 확인, 눈밀러를 통해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며 승객이 많거나 적거나 항상 운전자는 접근하는 보행자와 차 내 안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운행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간 운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색깔은 흰색과 노란색인데요. 운전자는 전방에 대한 주시를 태만히 하면 이러한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 시속 60km라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보편적으로 40m 이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가 늦어지거나 정지한다 하더라도 차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야간에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색으로 인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형태만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광물질이 밤에 가시성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간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운행에는 증발현상과 현호현상이 나타나는데, 증발현상은 내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교차하는 지점에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상이며, 현혹현상은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운전자의 눈을 비추어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야간 운행을 할 때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조등 불빛이 교차하는 증발현상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장면인데요. 다음은 육교 밑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최신 정보를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실천 여부에 따라 지혜로 발전할 것인데요. 안전운전을 생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나요? 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다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꼭 전방 주시 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습관,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는 습관 등은 교통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운전자 모두 이러한 습관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요, 수많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통수단이 이른 새벽에 직장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또 일을 마친 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도로 위를 달리는 여러분은 수많은 가족들과 또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달리는 대한민국 안전지킴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유 잃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